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2022년도 최신판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세무서를 다녀와 가지고요, 세무서 그 담당자 관련자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2020년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관련된 또 이렇게 서류 하나 받아왔거든요. 이게 이제 2021년도 근로 자녀 장려금 실무 해설편인데요. 작년치니까 21년도치께 반영되어서 22년도에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업무를 진행해서 12월 31일분에 한해서 진행한 분의 소득분을 2022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수령하는 거거든요.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수령하려면 재산 가치 현황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동차, 그 다음에 부동산, 그 다음에 예금, 뭐 이런 기타 어떤 자기 재산 가치를 평가했을 때 2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분양권도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분양권도 중도금이 들어간 경우에 2억 원 이상이 들어가면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뭐 중도금 대출 받은 것도 재산 가치로 판단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득 요건인데요.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변경된 소득 기준은 200만 원씩 올라갔습니다. 그림으로 띄워드릴게요. 위에처럼 단독 가구에는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상향됐고, 그 다음에 헛벌이는 3천만 원에서 3,200만 원, 그리고 맞벌이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 근로장려금 기준 조건입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은 4천만 원까지 해당된다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로장려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녀장려금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소득 요건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연간 총 소득 합계액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제가 화면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근로소득,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근로소득자라고 하죠. 그 이제 원천징수 금액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업자를 발행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중소득자도 있기 때문에 이중소득자는 합산 금액입니다. 우선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 총수익 금액 곱하기 업종별 조정률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건설업 플러스 그냥 대리운전업 플러스해서 총소득을 평가하는 건데요. 기준이 좀 변경됐기 때문에 아마 조금 받는 분들이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사업자를 꼭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지급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기존에 지급됐던 어떤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어가겠지만 추가적으로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사업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지 그 해당 당해에 작년도 소득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니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리운전업은 아직 진행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은 대리운전업 사업자 코드가 있다는 거, 대리운전, 그 다음에 탁송 이렇게 추가적으로 대분류에는 대리운전업, 소분류에는 대리운전, 탁송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업종 코드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업종 구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죠. 업종 구분은 가부터 바 항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해당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죠. 일단은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분들, 대리운전업은 서비스업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조정이 돼 가지고요, 원래는 75%였는데 7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소득 신고한 금액의 70%를 곱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4천만 원. 그러니까 맞벌이 경우에는 3,8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헛벌이 같은 경우에는 3,2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률이 있어서 이 조정률을 곱해보면 상당히 원래 내가 버는 금액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평가하면 될 것 같고요. 금번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운행하는 건수에 모든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부 다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도 거는 예외사항으로 카카오 대리운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천징수 신고한 법인 대리운전 타신 그런 콜 있죠? 그것만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리운전업 사업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모두 수령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액은 조세특례법 100-3 항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받는지는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대신에 금액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업을 하기 때문에 레미콘업의 대분류는 건설업종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40%로 조정되었네요. 기존에 45%였거든요. 그래서 연간 매출 금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되어도 이게 조정률을 곱하면 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도 아마 이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우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신청 방법은 제가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ARS로 직접 전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홈택스 들어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휴대폰 어플 손택스를 다운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 직접 세무서 방문해서 소득신고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수기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사항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의 어떤 그 평가 가치이고, 소득 계산하는 방법이 좀 많이 헷갈릴 것 같은데 조정률을 곱하면 바로 그 소득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운행하신 콜 비교해보면 대리운전 기사일 경우에는 작년에 운행하신 운행 콜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사업, 로지 같은 경우에는 법인사업체 콜을 운행해서 원천징수를 징수한 콜 플러스 카카오 대리운전, 그래서 경비율을 제외한 나머지가 종합소득세로 신고되지만 실제로 우리는 총 신고된 금액 곱하기 조정률을 하면 된다라고 세무사님께서 조사관님께서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무슨 차이인가요? 보통 여기는 재산에서 분간되거나 아니면은 맞벌이, 여기서 금액이 초과가 됐을 경우에 그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아니면 투잡하시는 분들 계시죠. 회사에서 받는 급여 플러스 그 다음에 대리운전업으로 발생되는 소득 플러스해서 여기서 이제 초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아마 없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작년에 경기가 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업자 내시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근로장려금 플러스 자녀장려금,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해당될 거라고 판단이 내려지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예외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사업자를 반드시 좀 해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반드시 뭐 사업자를 이렇게 내서 하는 사항은 아닌데, 여기 보니까 사업 소득액이 여기 평가가 되어 있는데 요건 아마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분들에 한해서 해당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후에 하시는 게 참 좋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물어보면 또 약간의 또 예외 사항을 또 얘기하실까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물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이거는 세무서 직원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평가할 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 가치를, 아니면 세무서나 기준이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정확하게 사업자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세무서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세무서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세한 건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 해당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이렇게 평가해주는 조사관 분들이 정확하게 이 업무 지침을 다 숙지하고 외우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을 필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한테 살짝 기뜸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번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2022년도에 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금액도
상향 평준화되기 때문에 기존 금액보다 약간씩 높아질 거라는 어떤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계속 매년마다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기준이 조금씩 변경되거든요. 올해 기준은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저같이 레민권 종사자나 아니면 대리운전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 본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미리 계산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대리운전업, 그 다음에 레미콘 종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내 집 마련하기, 그 다음에 청약하는 방법, 청약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